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해볼게요. 자, 0보다 크고, 네, 0보다 크고 fx도 0보다 커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 대입해야 될 녀석을 예를 쓸 수가 있고요. 대입해야 될 장소, 우리 바구니하고 과일로 비교를 해볼게요. 과일도 예고요. 바구니도 예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n을 x 플러스 n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니까 x 플러스 2n이 돼서 이렇게 되게 돼요. 이게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요 사이를 봐볼까요? x는 음수여서 자 과일은 요 녀석인데 바구니는 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넣어질 바구니는 저 녀석이에요. 여기서 여기다 넣으면 기울기는 m이고 이제 2n이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무조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기울기가 이제 m이 되는 것만 얘기를 생각을 하시고요. 기울기가 m을 좀 더 크게 봤으니까요. 여기가 끊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은 지금 수학하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수학2에 가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걸 이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속인 애들끼리 합성을 하더라도 아까 하얀색이 지금 끊어져 있지 않죠? 이 끊어져 있지 않은 애들끼리는 어떤 부분을 합성을 하더라도 그 결과도 이제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기울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영역이 한 개만 남았네요. x도 음수고요. fx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넣어야 될 과일도 얘를 쓰고 바구니도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m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m이 내가 1보다 크다고 봤으니까 기울기가 더 급격해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그 애초에 출제자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갖고서 우리가 m하고 n을 내 마음대로 깨작질로 설정을 했잖아. 애초에 이런 식의 그림을 잘 묻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 예를 들어 내가 얘도 고려해야 되고 얘도 고려해야 되고 얘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우리가 형사야. 심증이 가는 사람부터 수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부터는 보통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 여러 그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에 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냐면 내가 m하고 n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m의 부호도 모르고 n의 부호도 몰라요. 자, 근데 저 기울기는 알죠? 이렇게 하고 m의 부호도 음수. 얘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y절편 음수고요. 기울기 왼쪽 거 음수. 이렇게 되게 되면요. 별표가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막 W 모양이 되게 돼요. 이런 별표가 많을수록요. W 모양이 된다는 것은 교점이 여러 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먼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지 못하면은 굳이 저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절대로 내신 실전에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괴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 이런 것들 다 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걔네들은 여기부터 스타트를 하겠죠. 그걸 빨리 걸을 타서는 빨리 걸은다 이 말입니다. 별표가 3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 둘, 셋, 네 번 이제 그래프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녀석은 이제 바구니하고 저거 둘 다 0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요거 n이 음수기 때문에 2n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더 내려가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일 때 그 과일은 얘를 쓰고 바구니 얘를 쓰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결되는 거 100%거든요. 이렇게 기울기만 보시면 돼요. x도 음수, y도 음수니까 둘 다 얘를 써주시면요. m의 제곱이니까 기울기 양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기울기만 봐도 된다라는 걸로 인해서 되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그 내가 이제 언급할 타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y좌표가 같거든요. 같은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fx예요. 지금 얘네들은 fx가 0일 때의 별표인 거잖아요. fx가 0일 때란 말이에요. 그 함수값이 f0으로 같아요.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죠.
여기서 이제 t라는 상수함수를 내가 그을 건데요. 이렇게 말이죠. 그 교점의 개수 h가 3개에서 4개가 되는 거야. 자, 여기니까 4개니까 되겠죠. 예, 여기 4개니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까지도 3개까지니까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2개라서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를 내가 편의상 스몰 m이라고 하고 얘를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스몰 m보다는 커야 되고 라지 m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그 범위가 이제 충족이 될 겁니다. 네. 그 범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자, 그러면 네. 자, 이 값들을 구해보면 되는데 자, x가 0일 때 생각해 볼게요. x가 0이면 여기다 대입해서 n이 나오죠. 그 n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시면 이 녀석은 mn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몰 m을 생각해 볼까요? 스몰 m은 더 쉬워요. 그 f0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f0은 n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별표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별표를 대입한 게 0이었으니까 이렇게다 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부등식이 이제 요렇게 사이에서 뭐가 t가 요 사이에 있을 때 저걸 만족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정수의 개수가 그 만족하는 t가 이런 게 이제 6개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를 빼게 되면은 이제 n 곱하기 n이 정수의 개수인데 자, m도 n도 다 정수기 때문에 얘네 싹 다 정수입니다. 자, mn이 이제 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정수 k의 개수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서로 다른 정수 k의 개수가 6개이다. k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k가 뭔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 k라는 녀석에 대해서. 음, k는 여기 t에 들어갔다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에서 y는 몇이었던 녀석이 여기로 들어가서 그 교점의 개수가 h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h라는 함수를 봐봤을 때 여기 상수함수 그 t가 들어가서요. 그 교점의 개수가 이제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t에다 1을 넣었어요. 그러면 상수함수 y는 1과의 교점의 개수가 h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정수 k의 개수가 6개라는 말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수함수 그려줄 수 있는 이 개수가 6개인 걸 의미를 하고 이제 n하고 예고 사이에 정수의 개수가 6개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함수를 겹겹이 정의를 해서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h의 의미는 교점의 개수고요. h에 들어가는 정의역은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k가 5면은 y는 5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k가 2면 y는 2하고의 f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k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k의 개수가 6개라는 거는 저 3개하고 4개 사이를 만족하는 그 상수함수의 개수가 6개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 개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개구간, 여기 폐구간이요. 그 정수의 개수가 6개라는 거예요. 그 정수의 개수는 mn이죠. 그 mn이 6개라는 겁니다. 근데 m하고 n이 또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정수 조건이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 개수가 부정방정식에서 굉장히 줄게 되죠. 네. 그리고 m하고 n이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막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되죠. 이제 걔네를 특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서 내 기억으로는 이 조건이 상관없이 mn 값이 특정이 돼서 답이 나오게 돼요. 어, 마이너스 2하고 3? 답이 지금 마이너스 7 아니면 마이너스 5잖아요.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여기서 걸러진다라는 건데 근데 나는 여기서도 지금 그 걸러졌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영향 순수. 음. 얘가 이제 여기서 걸러지나 보네요.
야, 너 어떻게 바로 나왔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순서상이, 그러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하고 n을 어차피 더할 거기 때문에 두 개, 각각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 순서상이 있는데 얘가 답이 되고 얘는 걸러지게 됩니다. 여기서요. 그 걸러지는 것까지 보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럼 그 걸러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mn은 6이에요. 그래서 y는 지금 2x 플러스 이제 6에 2n n분의 이렇게 되고요. 내가 그 대입을 해볼게요. 2x면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이제 걸러진다라는 건데 m이 마이너스 2이고 n이 마이너스 3인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fs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면 얘가 0이 되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얘네들이 바꿔주게 되면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면은 2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의 기울기는요. 얼마였죠? 기울기가 1이었습니다. 자, 2x를 봐보죠. 이 원점을 지나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함수값이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일 때죠. 얘 먼저 봐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3일 때입니다.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래서 기울기가 2일 때니까 얘가 좀 더 급격하고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겠죠? 그래서 한 점 이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림을 좀 애매하게 그렸는데 여기가 기울기가 1이고 여기서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세 점에서 만나게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것보다는 완만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그 2가 되려면 y절편이 이렇게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녀석에서의 결국 별표를 이제 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별표의 좌표를요. 네, 여기는 이 꺾이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죠. 구하게 되면요. 얘가 지금 둘 다 음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얘 걸로 구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x 플러스 2n인데 얘가 n일 때니까 x는 마이너스 n이거든요.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이제 3,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때 가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더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죠. 노란색 그래프가. 아니, 노란색 그래프가 아니라 그 직선이 말이에요. 이 경우도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n, n. 여기 걸로 다시 대입을 해보죠. 가장 왼쪽 거 합성 두 개 하면요. mx 플러스 n을 여기다 넣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mx 플러스 n. 그러면 m제곱 x mn 플러스 n 이렇게 되는데요. mn을 곱한 게 6이니까 이건 6이 되고요. m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4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m이 마이너스 3, n이 마이너스 2인 경우니까 그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식이 여기가 9x가 돼버리죠. x. 자, 9x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거기서 이제 y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9분의 7 이렇게 되고요. 숫자가 좀 이쁘지 않게 나오는데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나? 음, 지금 내가 음, 이 점을 판단해 볼게요. 마이너스 9분의 7, 마이너스 3. 자, 이게 그 직선인데요. 만들어진 직선.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이어서 마이너스 6보다 조금 더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얘는 되는 것 같은 그림이 보이기도 하는데. 잠시만요. 저거 m하고 n이 각각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일 때를 먼저 좀 해볼게요. m이 마이너스 6이고 n이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을 가볼게요. 사실 이게 이러면 되게 지금 풀이가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금방금방 어떻게 판단했었지? 잠깐만요. 보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노란색이고요. 어? 자, n 곱하기 n이 6이다. 이렇게 되는 게 1하고 6이 나오거나 1하고 6이 나오거나 2하고 3이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수소상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가 걸러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거르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가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가 6인 고정이고요. 그러니까 m하고 n의 조합에 따라서 y절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범위를 세우면 되는 거죠. 자, 기울기는 2로 고정이고요. y절편이 지금 mn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 범위를 한번 봐볼게요. 그냥 그렇게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y절편이요. 지금 기울기가 2니까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같을 때보다 이제 y절편이 작아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마이너스 3일 때. 이 점의 좌표만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요. 아까 막 9분의 7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y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이 녀석은 이 그래프 거 따오면요. 얘 거 따도 되고요. x가 음수이고,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일 때 거 따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얘 거 두 개 따오시면 얘보다 좀 더 단순한 거는 얘 거 따오시면은 x는 음수, 바구니는 양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하는 거. 그럼 mx 플러스 2n을 따 볼게요. 이게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의 그래프인데요. 얘가 y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나 바본가? 그냥 y가 마이너스 저기 3을 대입했을 때보다 작은 거.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요? 어, 네네. 네. 네.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대칭이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뇌피셜로 생각하면 대칭이 되는데 지금 y 값이 n으로 같은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대칭이라고 대칭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구해본 거거든요. 대칭이면 쉽죠. 마이너스 n이니까요. 그럼 이게 대칭인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양수 음수니까 양수를 음수에 대입하는 거니까 양수를 음수에 대입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m이고요.
얘는 음수니까 기울기가 m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울기 절대값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냥 대칭일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인 건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작업을 하시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m하고 n의 그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에서 이제 그 거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걸러지는 거 확인이 돼서 답이 마이너스 7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과정에 숫자가 좀 더럽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담백하게 쓰는 과정을 조금 보이려고 하는데요. m이 마이너스 2, n이 마이너스 3. 얘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는 거죠. 혹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데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프 특성상. 이렇게 내려가면 또 이렇게 내려가도 얘가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위에 있으면 얘랑 만나고 아래에 있으면 결국 얘랑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만나게 되는 걸 걸러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안 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안 된 것만 보여줘도 답은 특정이 되죠.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니까. 이거 두 개로 작업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직선이 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니까 2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아까 그 지워졌던 녀석이죠. EX가 나옵니다. 얘는 일단 안 되는 게 보여줬어요. 왜냐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원점에서 그 마이너스 3까지 갈 때는 기울기가 좀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는 건데 아니구나. 여기 좌표를 모르니까 또 그게 아니네. 다 저기를 해봐야겠네요. 기울기일 때, 원점을 지날 때. 네네네. 여기에 X좌표를 구하는 거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네. 그쵸. 네, 그럼 여기 좌표를 좀 다시 구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y가 마이너스 3일 때인데 저거에 저 직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 걸로 구해볼게요. 둘 다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 여기다 mx 플러스 n을 넣는 거니까 m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mn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 녀석이 이 녀석의 y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궁금한 거죠. 이렇게. 음. 그럼 m하고 n을 곱한 건 6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다시 써줘볼게. 6에다가 플러스 n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일 때 내가 지금 x가 궁금한 겁니다. x를 구하면 x, y가 나오고 그 기울기를 이렇게 재갖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 위치 관계를 따질 수가 있죠. m의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요거 4x고요.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3이 돼서 마이너스 6. 즉 이때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저기 양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날 때는 딱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를 건드리고 가죠. 그래서 얘 안 돼요. 자, 이 녀석은 또 왜 안 되는지 봐보죠. 이번에 바뀌었을 때. 여기가 6인 건 똑같고요. 얘를 재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은 이 녀석은 9x에 마이너스 2 하시면은 4고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거든요. x가 마이너스 9분의 7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7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3만큼 떨어진 거니까 7분의 9를 곱해주게 되시면은 7분의 27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3보다 좀 더 내려갔죠? 자, 이렇게 지금 뭐가? 기울기가 절대값이 3보다 크니까 더 급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요. 그러니까 노란색의 그 점의 좌표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기울기가 2니까 여기서 하나 더 만나겠죠? 음. 아니야, 여기 함수값을 비교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아까 7분의 27 기울기를 구한 거라서 9분의 7, 마이너스 3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7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근데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일단 하는 방법밖에 좀 없어 보이네요. 마이너스 9분의 7을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9분의 14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6이죠. 마이너스 9분의 20이니까 자, 이 직선이 마이너스 9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27보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한 점을 더 만나게 됩니다. 어.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건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이따 다시 와서 간단히 봐볼게요. 자, 이거 문제가 일단 교점의 개수를 정의한 점과 m하고 n의 부호를 모르는 점이 이 문제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경우를 더 나눠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는요, 깨닥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내가 m하고 n을 그냥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제 좀 윤곽이 보이면서 요거 합성을 하게 되면 그래프를 대충 내가 그 경험상 어떻게 그려지는 걸 대충 알고 있는데 상수함수의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교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굴곡이 있으려면은 x가 이제 0이 될 때랑 fx가 0일 때가 좀 많아지는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하는 걸 처음 파악해 주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벽이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서 여기 y까지 똑같은 것까지 이제 다 그리고 났으면 음,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 상수함수의 개수가 6개가 된다라는 게 그 K의 의미가 상수함수의 개수가 6개라는 걸 알고서 여기서 함수값 조사하시고 여기서 함수값이 이제 n인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정수기 때문에 또 하나에만 패고간이기 때문에 빼는 게 정수의 개수가 6개가 된다. 여기까지 오시고요.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한 60, 70% 정도 한 거고요. 그럼 애매하고 n이 이제 정수이기 때문에 그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순서상이 뭐 1하고 6, 6하고 마이너스 1, 둘 다 마이너스, 2하고 3, 3하고 2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나 조건으로 그 중에 몇 개가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잡고서 어차피 각각의 두 개씩은 더해서 그 값이 같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했더니 여기서 안 걸러졌어. 그럼 걔가 답인 거고요. 한쪽을 했더니 그 두 개가 다 걸러졌어. 그럼 반대쪽이 답인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지점을 조사를 해봤어요. m이 마이너스 2, n이 마이너스 3일 때, m이 마이너스 3이고 n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이때는요. 이때는 즉 결정되는 요 직선이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고요. 이때는 이 직선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깨작질을 해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2이지만 위에 있으면 여기랑 무조건 만날 것 같은 거예요. 또 아래에 있어도 기울기가 1이고 얘가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요. 한 점에서는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운데서 더 만나지 않는 그런 걸 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를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해야 될 거는 임계점인 얘를 조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 녀석의 점의 좌표를 꼭 구해야 했습니다. 네. 저 녀석의 이제 그 y좌표는 아까 그 구한 거에서 n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합성함수 중에 하나를 뜯어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y를 n으로 만드는 x좌표를 조사를 해냈고 그렇게 해서 그 이 점의 좌표를 조사했을 때 이 직선이 그 해당 x점에서 지나는 그
함수값보다 더 함수값이 작아야만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얘의 경우에는 그 함수값이 같아서 여기를 딱 건드리기 시작했고, 얘는 그거보다 함수값이 더 커서 그거의 위쪽을 건드려서 둘 다 나가리가 됐어요. 이러한 이제 좀 계산도 복잡하고 귀찮은 작업. 그러니까 별 3개짜리도 굉장히 제법 어려운 문제였는데 별 4개짜리가 붙었으니까 요 정도 선에 능숙한 작업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서 엄청 시간에 여유를 두고 풀었잖아요. 설명도 하고. 실전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촉박하고 다른 문제도 있고 동시에 해내야 되죠. 저 정도 선까지도 요걸 할 수 있구나. 내가 저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다른 거에서 시간 세이브도 많이 돼야 되고. 자, 다른 거 보시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번의 명제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자, AB 두 집합이 이제 같은 거를 보이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설정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아래 이제 한 행동을 보면은, 자, 이 행동이 뭐냐면은, 얘는 잉여류 표현으로서 홀수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홀수를 나타내는 식이죠. 자, 이런 행동을 왜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 할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은 이제 A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로 보이는데, 이 표현은 이 말이 그 말이잖아? 이거 A 집합까지 생겼지. 근데 사실 B 집합에도 들어간다? 그럼 얘가 뭘 보이는 거겠어요? A 집합이 사실 B 집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걸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아래도 보시면은 그 문맥을 읽어보시면요. 얘는 사실 B 집합에 들어간 녀석인데, 위에 있던 거를 참고해 봤을 때, 얘도 사실 등식이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K-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2K-2인데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 뭘 보인 거다? B도 사실 A의 부분집합이다. 다른 여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명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 네, 그럼 다 얘기된 거죠? K-1까지 들어가고 1번이 되겠고요. 그럼 7번. 네, 7번 봐보시죠. 두 개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데, 자, OA, OB의 기울기 합을 FN이라고 한다. 4 이상의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 FN에 대하여 옳은 것을 모르는 것은. 자, 이걸 두 개 일단 연립을 해볼게요. 그럼 x제곱 1-n의 x 마이너스 2 이퀄 0. 자, 이 녀석의 부분이 이제 a, b입니다. 내가 a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a, b를 이제 써볼 건데, 어, 지금 얘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얘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OA, OB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원점부터의 기울기니까 얘를 이용해서 쓰면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면요. A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해보고 B의 X좌표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A제곱 플러스 A니까 여기 그 기울기가 각각 어떻게 될까요? A분의 요거니까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울기 합이 A 플러스 1, B 플러스 1이어서요. AB 플러스 2가 됩니다. 그게 FN이 되죠. 이렇게. 근데 얘는 뭐예요? 여기서의 두 근이잖아요. 근각에서의 관계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 굳이 예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분의 AN-2, B분의 BN-2 두 개의 합인데, 그러면은 좀 이제 분모, 통분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들어가면은 얘로 스타트를 하니까 그런 걸 좀 놓칠 수가 있어요. 실전에서 학생들이 이걸 만나서 이걸 딱 처음에 첫 인카운터를 했을 때는 문제 이해할 때 오해의 기울기 구해야 되네? 그럼 이거 1차식이니까 단순하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 보통은 이렇게 둘 다 미정계수가 없을 때는 얘로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해요. 차수가 단순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2차식으로 하는 게 딱 여기 부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1인칭으로 학생이 이제 시험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먼트들이죠.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로 할까 하는데 얘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게 보이니까 얘로 간다. 이런 짜잘한 디테일들. 자, 그래서 합한 게 n-1이니까 n 플러스 1이 fn이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하셨죠? 저거. 숫자자의 의도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4는요, 5고요. F6은 7이니까 12인 거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자, F는 1대1 습니다 얘가 지금 뭐예요?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n이 자연수인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연수라는 거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거니까 1대1 함수 맞습니다. 1대1 대응은 그 1대1 대응에 대해서 판단해 볼까요? 1대1 대응입니까? 만약에 공역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다면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연수에서만 정의가 돼 있으면 어떨까요? 1대1 대응도 해당이 되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요. 기울기가 2일 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가니까요. 중간이 비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대1 함수니까 뭐 상관없이 됩니다. 직선을 바로 보고서요. FH역은 유한집합이다. 4 이상의 장수 4에다가 n에다가 40만 대입해 보세요. 4 이상이죠. 계속 가겠죠? 유한집합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대1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여기가 2n, 3이 됐을 때 1대1 대응이 여전히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문제를 본 김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OA, OB 도식화 하고 나면은 뭐야 쉽네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걸 처음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얘를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꽉 그 특유의 이제 혼자 수학 문제 하다 막혔을 때 어떤 그런 고비와 비슷한 그런 심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은 그냥 저기 줄 몇 번 타시면 되는 거죠. F-1 여기서 구해주신 다음에요. 그걸 다 주시다 넣어주신 다음에요. 얘를 K로 두고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난이도 좀 많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봐보시죠. 자, 9번이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조금 저기 힌트를 줬던 건데요.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내가 준 이제 힌트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 힌트하고 전혀 좀 다른 풀이긴 해요. 자, 이 녀석은 좀 이런 식의 문제는 우리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 뭐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채워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봤었는데 좀 낯선 모양새란 말이죠.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합집합. 내가 줬던 힌트 중에 하나는 이것도 풀이법이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는 모양새를 확인이 되었으니까 불이 교집합이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적이 없으니까 자, 얘하고 교집합을 하시면은 B의 여집합으로 묶여서 얘하고 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두 개 교집합 하게 되면요. 그럼 얘는 뭐예요? B의 여집합이잖아요. B의 여집합이 이제 4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하게 되면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얘가 전체 집합이 결론이 나오게 되고 전체 집합이 1, 2, 4, 8, 12, 1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체 집합에서 여집합 빼면 B가 나오니까 내가 B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B의 여집합이 4니까요. 또 A도 구할 수 있게 되죠. B의 여집합이 4예요. 얘 4로 특정이 됐어요. 그럼 A가 1, 2, 8, 10이잖아요. 1, 2, 8, 12에다가 4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A가 1, 2, 8, 12가 12인데 4는 가지고 와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이 상태가 지금 부정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 B는 1, 2, 8, 12, 13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죠. 어차피 4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8, 12가 빼지니까 이제 1, 2, 4, 8 여기
3 뺐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럼 B가 여기 3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남게 되는 두 개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었을 건데, 자, 이거보다 더 허무할 정도로 쉬운 풀이가 있습니다. 자, 나도 그래서 처음엔 저걸로 봤다가 이 풀이를 발견하게 됐는데, 보시죠. 얘네들을 보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니까 얘가 A 교집합, B 교집합 A, 그러니까 B 빼기 A의 여집합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난 여기서 이제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요. 우리 차집합이라는 게 A 교집합 B를 빼는 거잖아요. A라고 명시가 돼 있어도요. 근데 여기 A 교집합 B가 또 있네. 그래서 그러면은 B 빼기 A를 내가 구할 때 뭔가 여기서 여기를 뭐 한 번 더 하게 돼서 뭔가를 하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B에서 A를 빼고서요. A 교집합 B를 한번 더 빼왔어요. 그럼 얘는 결국에 의미 없는 행동 아닌가요? 이미 여기서 똑같은 행동 해줬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B-A가 될 것입니다. 그게 내가 이제 찾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내가 말이죠. 요거, A 교집합 B, 요거죠. 네. 네. 자,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보실까요? 이제 보이실까요? 자, 잘 보세요. 조건은 B-A 여집합이고 A 교 B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었어요. B에서 A를 빼고 A 교 B를 한번 떠배도 또 빼도 그거는 이미 다 빼진 건데 또 빼진 거니까 의미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게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우리 차집합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이렇게 말이죠. 자, 이런 등식을 얻어서 그냥 바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하고 13 두 개가 남죠. 그렇게 해서 두 개다.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훨씬 쉽죠. 근데 꼭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좋겠지만요. 시험장은 그러니까 참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컨디션을 편차 없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연습을 하는 이유인데 만약에 그게 정 안 보이면 아까 그 방법으로 풀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 가는 거죠. 차집합을 저렇게 의미 없이 두 번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구나. 차집합에다가 A 교집합의 B를 굳이 한 번 더 빼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10번 가볼게요. A, B라는 두 부분집합이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값의 합은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홀수이다. K의 양의 약수. 오케이. 이것도 좀 깨작질을 해보죠. 자, 내가 K에다가 그냥 10을 아무 이유 없이 대입을 해볼게요. 10의 양의 약수. 그러면은 1, 2, 5, 10 이렇게 10보다 작은 원소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K의 범위는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20의 약수는 20에 이해할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B하고의 교집합이 두 개여야 돼요. 그럼 두 개가 되는 게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봐볼게요. 자, B하고의 교집합이 만약에 2하고 4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뭐의 약수인데 2하고 4가 같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얘는 A는 4의 배수여야 되겠죠? K가요. 4의 배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K에다가 4를 넣었어요. 1, 2, 4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4를 약수로 갖고 있으려면 동시에 약수로 갖고 있으면 왜냐면 모든 자연수는 일단 1인 패시브로 갖고 있으니까
2하고 4를 갖고 있으려면 다시 말해서 단출이면은 4의 약수, 4의 배수여야 됩니다. 약수하고 배수는 상대적인 관계라고 했죠. 4를 약수로 갖고 있으려면 K는 4의 배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그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5까지 5개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라는 거. 자, 원소의 합. 그럼 이걸 5개를 다 조사를 하느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 조건을 좀 지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소의 합이 홀수이다. 원소의 합이 홀수이다. 일단 4의 약수 1, 2, 4. 요거는 해당이 되죠. K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8. 1, 2, 4, 8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2, 4, 8. 15죠. 8도 됩니다. 그 다음에 4, 3, 12. 1, 2, 6, 3, 4, 12. 자, 그러면은 6에다가 16에다가 28이니까 안 되죠. 20일 때. 아, 맞아. 이거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우리 그 약수배수 나왔을 때, 약수배수 고난도에서 거의 다 소인수분해가 되게 많이 쓰이는 거 알아요? 4 곱하기 5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얘는 모든 그 약수의 합을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나요? 2의 1승, 2의 2승, 여기 5의 1 더하기 5의 1승 이렇게 말이죠. 그럼 혹시 파악하기 훨씬 쉽잖아요. 어? 얘랑 곱해지는 거는 짝수입니다. 얘랑 곱해져서 그 홀수인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하고 5를 봐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음. 자, 4를 약수로 하고 5를 약수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여야 된대요. 뭘까요? 20의 배수겠죠. 20 하나만 나와요. 와, 그러면 20만 판단하면 되죠. 20은 아까 저기 여기서 판단이 됐었죠.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하고 5를 봐볼게요. 자, 2를 원소로 가져요. 그러니까 2가 약수예요. 5가 약수예요. 2의 배수예요. 5의 배수예요. 10의 배수죠. 이게 상대적인 관계라는 거. 10의 배수이기 때문에 20은 판단했으니까 10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은 2 곱하기 5죠. 1 플러스 2, 그 다음에 1 플러스 5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곱한 게 짝수인데 이렇게 곱한 게 짝수니까 자, 그러면 안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를 좀 빠뜨렸거든요. 16이요? 어디서 여기서 빠뜨렸나요? 4, 16을 빠뜨렸죠. 20을 올라갔죠. 여기 둘 다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좋죠. 16을 보시면 2의 4승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1 더하기 2의 4승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 2의 1승, 2승, 3승, 4승 올라가니까 얘가 짝수죠? 홀수죠? 16이 됩니다. 그래서 28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11번을 보시면요. 1대1 대응 문제 나왔네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1대1 대응이다. 누가? F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지금 특별한 조건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하고 같다라는 거죠. 자, 요거의 의미는 역함수는 어떤 녀석인가요? 기존의 F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이죠. 대칭 이동을 해도 같다라는 거는 대칭 함수라는 걸 가리키죠. 자, 이 녀석을 선대칭 이동을 하면 욜로 이동이 되죠. 이 도형 자체는 선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유지가 되니까 선대칭 도형이 되는 것처럼 y는 s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라는 거는 y는 s의 대칭인 도형 거기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거를 역함수를 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녀석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 이제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녀석 역함수 해서 이제 얘가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여기 x 플러스 3의 역함수 이거 하시면요. 이거 역함수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카톡에서 다음 시간 첫 주제는 뭐다 하면서 얘기했던 거 그거하고 이제 같은 스토리거든요. 이거 역함수는 부호를 반대로, 그러니까 연산의 부호를 반대로 순서를 반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게 가만히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자, 얘를 순서하고 이제 연산자의 부호를 바꾸게 되면요. 3을 더했죠. 3을 빼신 다음에요. 먼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잖아요.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말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얘를 플러스 2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요. 그냥 xy 바꾸시면 돼요. 원래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바라시려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플러스 2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마이너스 2에 곱해져 있는 그 곱연산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라는 거지 마이너스 1을 플러스로 바꾸라는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x에서 3을 빼는 걸 먼저 하고 마이너스 2를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어서 더하면 4가 나온다. 이렇게 결국에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역함수에서 왜 이게 나오는지, 네, 그 논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관건인 거죠. 자, 이보다 클 때. 함수가. 자, 또 이제 저거를 만족하는 x가 무한집합일 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만 완성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녀석을 역함수 했을 때 얘랑 같아지게 되는지. 그러면은 이제 역함수의 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역함수를 하게 되면 얘가 나오게 되겠죠. 음, 역함수를 하게 되면. 얘는 또 구간함수란 말이죠. 구간함수의 역함수. 구간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할까? 구간함수의 역함수. 그거를 한번 보겠죠. 구간함수의 역함수. 자, 역함수의 기본은 이제 x하고 y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순간을 먼저 해볼게요. 그 녀석의 역함수는 일단 x하고 y를 다 바꿔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변역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 녀석을 y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시면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y에 맞게 x의 범위를 뽑아주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니까요. 2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역함수가 되면요. 그냥 이대로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구간이 이제 요거 맞게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처음 조명을 하게 될 거는 역함수를 구하는데 이렇게 구간함수에 대해서 바꿀 때 변역 얘도 적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y하고 x는 관계식이 있는 이상 유기적인 연결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역함수에서도 x 중심으로 정역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x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쓰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일반성이 성립이 되는가? 여기서 얘만 우연히 얘를 역함수 했더니 범위가 얘께 얘로 바뀌었느냐?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만 그게 돼서 얘 역함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말 그대로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3으로 바꿔볼게요. 그래도 성립이 되면은 일반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왠지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일반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일단 식은 똑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2보다 작다 해서 3보다 작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발 안 되는 게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게 됩니다. 얘가 우연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내가 이걸 먼저 했다고 해서 이 구간함수에서는 이거 둘이 바뀌게 됨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위험합니다. 근데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구간함수에서 역함수 하실 때 xi 바꾸시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는 미정계수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역함수를 굳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바꿔 말해서 그렇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연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연이라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ax, by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까요? 비교 대상이 얘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저기 개수 비교법 해줘야겠죠? 똑같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같아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이 문제에서 이걸 역함수하면은 얘가 나오는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우연히. 근데 바꿔 말하면은 이 우연히가 되게끔 줘야만 해요. 문제 답을 구하려면요. 왜냐면 아까 역함수하니까 x 구간 어떻게 달라졌나요? 막 2분의 3 이렇게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은 저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간 이런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간함수에서요. y는 x 대칭함수가 되려면요. 구간끼리 서로 저기 바꿔먹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게 바꿔먹지 못하면은 그 역함수의 구간은 애초에 이거부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정리가 잘 안 돼서 미안한데 여기다 2 대입하시면은 2,2죠. 그러니까 이 경계점이 지금 구간함수의 구간함수의 경계가 저기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저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간함수가 그러니까 y는 x와 상관없이 구간함수가 여기서 요렇게 뜬금없는 뭐 요런 데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면 얘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는데 달라지는 그 경계점이 딱 y는 x 위에 있다면 어,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되시면 그 구간의 경계점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안 줄 수도 있겠죠. 있는 걸 확인하시고 있는 경우에 저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을 봐보시죠. 자, 12번은 이제 명제 문제로 음, 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넘어갔네.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A하고 B가 둘 다 0인 거고요. 얘는 이제 A하고 B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 시간에 간단히 보긴 했는데, 그, 자, 절대값이 변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되고요. 얘는 AB가 0인 그런 케이스지 뭐죠.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얘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A는 0 또는 B는 0이다. 얘를 포함하고 있죠. 음. 자, Q하고 R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AB가 0일 때는 AB가 둘 다 0일 때는 얘하고 공통인 부분도 있으면서 얘가 3하고 3으로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바꿔 말해서 얘는 A하고 B하고 항상 같기만 해야 되는데 얘는 A만 0이고 B가 0이 아닌 7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아우디 관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Q하고 R은 아우디 관계, P는 R의 진 부분 집합 이런 관계죠. 자, 그래서 P하고 R은 같다 아니고요. 옳은 거는 P하고 R하고 합치면 그 P가 더 크다 R하고 봤을 때 아닙니다. R하고 Q하고 봤을 때 아우디 관계니까 이런 거 성립 안 되고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중에 답이 나오는데 R에서 P를 뺀 거랑 Q에서 P를 뺀 거랑 같다. 자, R에서 P를 뺀 거는 저기 00 둘 다 00일 때 뺀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인 것만 남게 되고요. Q에서 P를 뺀 거는
이제 0으로 같은 것만 빼는 거니까 다른 숫자로 같은 것만 남게 되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겨진 거는 1로 갔다, 2로 갔다, 3으로 갔다, 4로 갔다 그런 게 남는 거고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만 0에다가 남은 거니까 달라요. 답이 5번이거든요. R에서 P를 뺐어요. 그래서 P를 빼면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만 0이다만 남게 되죠. 둘 중에 하나만 0이죠. 오로지 둘 중에 하나만 0이다. R에서 저기 Q를 빼면요. A, B가 같은 게 빠지는 거니까요. 여기서도 같은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빠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0이다. 그것만 남게 되죠. 교집합에 A, B 둘 다 0이었으니까요. 다음에 13번. 자, 항상 거짓인 거. 지난 시간에 좀 잠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자, 항상 거짓과 그냥 거짓을 구분을 하라고 했죠. 어떤 명제가 거짓인 경우는요. 항상 거짓인 명제를. 그러니까 참이 되기에 0.01%만 부족해도 그것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거짓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짓인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진리집합이면은 이렇게 완전히 참이 되지 못해서 거짓인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항상 거짓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야 참인 건데 거기 들어간 애가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를 나타내게 돼요. 거기서 항상 거짓인 거. 그냥 거짓이 아니라 항상 거짓.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아, 표의 여집합이 P를 먹고 있는 혹은 같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참인 겁니다. 얘가 항상 거짓이 되려면요. 자, P가 완전히 이제 바깥에 있는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 참이니까 같거나. 그러니까 이 P가 경계값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밖으로 튀겨져 나가는 경우. 자, P가 Q를 포함한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죠. 진리집합과 서로소 관계에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진리집합과 이제 진리집합의 네. 그럼 데려가셔도 되는데 제가 막 못 가게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계속 문제를 풀고 있어서. 그 남은 시간 집에서 풀도 해도 돼요. 네, 그렇게 막 강제적인 거 아니에요. 네, 데려가셔도 돼요. 네네네. 네네네. 네.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그건 참이 되겠죠. 부분집합이 되면요. 진리집합과 이제 서로소가 되면요. 그게 이제 완전 항상 거짓이 되고요. 진리집합과 아우디 관계가 되게 되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짓이 되겠죠. 자, 예를 봐볼게요. P는 어디죠? P는 여기에요. Q의 여집합이 여기이기 때문에 저기 Q는 완전 바깥이잖아요. 이 바깥과 P는 서로소 관계죠. 얘는 완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절대 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P하고 Q의 여집합을 봐보죠. 자, 그러니까 니은에 많이 낚이거든요. 선생님 P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P가 바깥에 있대요. 틀렸네요.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요. 잘 보시면은 Q가 이렇게 Q잖아요. P 안에 Q 것도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항상 거짓이 되려면 Q가 P하고 똑같은 애를 전혀 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얘가 그냥 거짓이지 항상 거짓이 아니에요. 네. 니은이 제일 헷갈립니다. 니은 거짓이 맞아요. 근데 니은은 분석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내가 X를 뽑았는데 그 X가 여기 있는 애들이면 걔는 참이죠. 근데 뭐 때문에 이 명제가 결론적으로 거짓이 된 거야? 여기 있는 애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짓이 된 거거든요. 항상 참이 되지 못해서. 음. 그래서 얘는 항상 거짓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이 제껴지게 되죠. 답이 3번이고. 그 다음 얘는 이제 P가 Q에 포함이 된다. 아까 Q는 여기죠. 요거는 이제 항상 거짓인 거죠. Q에 포함되는 P가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요. P는 요 Q는 여기 Q 여집합의 외곽이잖아요. 이렇게.
다음에 14번. 자, 슈추. A는 표시를 해볼게요. 2하고 5인데 2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하고 2의 가획 구간이에요. 이게 이제 A가 나타내는 여기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도 표현할 수 있죠. C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5하고 1. 그러니까 1하고 5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이게 A씨인데 B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조건을 보니까요. A의 모든 원소는 그러니까 요게 A고 요게 C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요. B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B라는 녀석이 아직 불투명한 애인데 B가 이렇게 깨작질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럼 A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B는요. 여기 안에서 마이너스 5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갔잖아요. B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되는 애는 겁니다. 그럼 우리 편의상 그 B에 그 두 근이 있을 거잖아요.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B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B가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없으니까 B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질 겁니다. 왼쪽 시근이. 자, 그래서 여기 크기 순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자, 알파가 뭐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항상 이게 긴무빙 유형이죠. 같은지를 봐야 되죠. 같아도 됩니다. 이 폐구간이 여기 올라가도요. 자, 이것도 나 이거기서 실수했거든. 이거 써놓습니다.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지금 폐구간의 기준으로 볼 겁니다. 자, 폐구간의 기준으로 볼 때 마이너스 5가 폐구간으로 올라가도 A를 안 건드렸어요. 빵꾸 뚫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베타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요게 이제 가조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조건 볼게요. B의 어떤 원소는 X에 대해서 C에 포함이 된다. 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사이구간이 형성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하기죠. 나조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이란 말은 항상 그 공집합이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자, B가 폐구간인데 1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저거죠. 베타가 1에 이게 이제 공집합이 되기 위한 요건이죠. 그거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조건에 의해서. 다조건 봐보죠. 다조건은 어떤 원소에 대해서 C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B가 어떤 원소는 그렇다고 해서 C하고 교집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C에 다 들어가긴 싫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싫다 이거죠. 그러면은 저것도 어떤 얘기니까 그 안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C에 어떤 원소는 C에 여기 원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녀석이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진리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는 C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알파가 1에 올라가면 어떤가요? 자, 알파의 범위를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자, 알파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건가요? 아니면 1보다 커야만 되나요? 자, 1보다 큰 것만 됩니다. 왜냐면요, 알파가 1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폐구간이기 때문에요. 1에 올라가게 되면요, 그 1을 갖고 있어요. 이게 헷갈린 부분인데. 자, 지금 얘는 폐구간이란 말이에요. 알파가 여기 1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먼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요 녀석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C에 들어가는 애가 한 명도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C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없게끔. 그러니까 말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C에 다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C에 안 들어가는 애 여기 하나 살아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란 말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좀 혼란스러우니까. 자, 어떤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공집합,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집합이 되게끔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절차상. 헷갈리니까. 자, 다라는 조건을 보시면 어떤 원소에 대해서 x가 C의 원소가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C의 원소가 아닌 밖에 이렇게 어떤 애 살아남는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저 녀석이 이제 진리집합인데 그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게끔 얘를 다 낑겨 넣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 낑겨 넣기 위한 조건이 요거라는 거고요. 알파가 1일 때는 안 된다고요. 1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1이 여기 다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빵꾸 뚫려갖고. 이 녀석을 이제 반대로 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상의 개수는 그래서 베타는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2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알파는 요거 사이에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6개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조건에 그 부정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일 헷갈려서. 그다음 15번은 난이도 쉬워서 넘어가고요. 분배 법칙이랑 저기 드물어간의 법칙이죠. 네. 지금 우리가 여러 학교의 기출문제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디렉션을 주지 않은 것 중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1 곱하기 3이라는 숫자 연산이랑 3 곱하기 1이라는 숫자 연산 중 누가 더 크나요? 똑같은 값이죠. 근데 수학 공부에서만큼은 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3번 보는 게 3권의 책을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뭐에 근거를 하냐면은 사람의 어떤 망각하는 뇌의 성질에 근거를 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별 3개짜리라고 해서 난이도 상 이상이라고 해서 내가 해설 강의를 하잖아. 해설 강의 듣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난 중동고등학교나 혹은 뭐 영신여고나 그런 거 어려웠던 문제 지금 제가 바로 시켜보잖아요. 아마 그 중에서 거의 70%는 뭐였지 하고 못 푸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 곱하기 3 이상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내가 이걸로 해서 난 실제적인 성적적인 효과를 내가 학생들이 많이 봤는데 첫 번째 어려운 걸 뭐 해설 강의 듣고 그러니까 결국 해설을 보거나 해설 강의를 들어야지 그거를 접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또 너무 혼자의 고민이 길어지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처음에 좀 힘듭니다. 이해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답 나왔어.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다음에 한 시간의 텀이 조금씩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직후에 풀면 당연히 잔상으로 풀기 때문에. 두 번째 보면요. 거의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하게도요. 이게 원래 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어드밴테이지는 있습니다. 조금 보면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맞아. 여기서는 막 끙끙대고 이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만 좀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에 비해서. 세 번째 또 시간 텀을 두고 다시 보시면요. 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맞다. 기억이 나요. 네. 네 번째 보시면요. 이때는요. 딱 보면 어떻게 보는지 쓱 나와요.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중상 따리 이하에는 중상 정도도 이 작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난이도 상짜리는요. 아까 20번 같은 거요. 이 작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고3 때까지 계속 늘려가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진짜 내게 됩니다. 그게 아니게 되면은 사실 제일 아까운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휘발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받았던 자료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뭐 스크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스크랩이 귀찮으면 파일 처리를 잘 해 두셨다가, 저기, 그런 번호를 목록을 만드셔 갖고 저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저거를 이제 내선에서 좀 관리를 하는 방법을 나도 조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해한 거를 다시 푸는 걸 확인하는 그 정도가 지금 내가 관리하는 한계고요. 16번 가볼게요. 자,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요.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자, 0일 때 만나죠. 그럼 다른 근을 만났는데 그 다른 근의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X 값이죠. 그러니까 X좌표 두 개 그러면 0이라는 근을 갔는데
다른 그 근의 A와 관련된 식일 거고 그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쉬운 문제네요. 답을 얼른 해보고 넘어가죠. 자, 2A분의 1의 X인데요. 지금 우리는 원점이 아닐 때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X 나눠줄게요. X가 0이 아닐 때를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되게 되고요. 넘겨주면은 X는 여기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2A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산수기하 문제네요. 네. 이 X의 좌표가 지금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이 루트 2분의 2가 되고요. 네. 루트 2가 최소값이 되겠죠. 자, 1대1 대응 문제 또 나왔습니다. 세 문제째인데요. 자, 1대1 대응이다. 교점의 개수가 3개이고 이거는 이제 저기서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것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자, 이것도 우리 이제 두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역함수인데 역함수라는 키워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키워드가 바로 그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의 상황입니다. 증가함수일 때의 상황이 우리가 좀 친숙한 상황인데요. 감수일 때 상황은 조금 낯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여기 증가함수를 그려볼게요. 증가함수란 잠깐 이렇게 쉬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거 단주 증가라고 하는데 계속 쉬지 않고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는요. 이런 식으로 모든 여기 있는 애들이 얘 위쪽에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해보시면 만나질 않습니다. 역함수랑.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y는 x를 이렇게 건들고 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또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함수는 되게 쉬워요.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는 식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y는 x는 세상 제일 간단한 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점에서 교점도 안 생겨요. 그래서 y는 x로 모든 기하학적인 상황을 짬처리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감수함수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감수함수는요, y는 x하고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지도 않고요. 두 점 이상에서 만나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이 정도 타이밍에 한 번 더 봐주면 장기 기억하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이 생겼다면, y는 x 밖에서 생겼다면요, 항상 두 개 단위로, 쌍단위로 존재합니다. 쌍단위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증명이 어렵지 않으니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y는 x가 지금 이렇게 지금 상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감소함수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애예요. 감소함수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과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무조건 갖게 돼요. 그렇다면 두 개는 왜 안 되느냐? 교점이 왜 두 개는 절대 안 생기냐면요. 교점이라는 거는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y는 x에서 만약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라는 말은 얘 역시도 서로 다른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얘가 감수함수라는 그 설정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게 돼요. 야, 너 뭐야? y는 x의 교점이 두 개라고? 얘네 둘이 증가 관계인데 무조건? 너 증가 관계라는 뿌락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감수함수에서는 y는 x와 교점은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만약에 내가 감수함수 역함수 이게 그림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그거의 역함수랑 교점이 이렇게 뭐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여기 조금 못 그리겠으나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교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얘네 둘이 쌍관계이고 서로 이 점과 점이 이렇게 대칭 관계 두 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어떤 교점이 이제 A, B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F 함수에서 A, B라는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함수도 교점이기 때문에 나도 그 점 갖고 있는데. 자, 근데 내가 이 녀석을 여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f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칭 이동했을 때 g 위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gb, a라는 점으로 얘가 이동이 될 거고요. 자, 얘는 먼저 발견된 교점입니다. 얘는 이제 fb가 a로 이동이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b, a라는 점도 역시 교점이 쌍으로 생기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플러스 쌍쌍바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감수함수에서의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홀수개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할 부분은 이 두 교점 간의 관계인 건데, 이 두 교점은 연결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게 되고요. 각각의 쌍쌍바끼리 이제 어떤 특정한 y절편을 갖는 그게 있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 위에서 이렇게 다른 쌍쌍바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이제 어떤 임의의 값을 갖는 그 직선 위에 나란히 있는 두 점이 이제 쌍쌍바가 그 직선 위에 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17번의 문제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역함수가 개수가 3개인 거, 증가함수에서도 교점 개수 3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함수의 냄새가 좀 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확실히 됩니다. 여기서 축이 1이고요. 1에서 오른쪽을 봤기 때문에 얘가 감소함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알아야 될 사실. 1대1 대응은 쉽게 말해서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만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두 개 말고 다른 이렇게 전박의 함수도 1대1 대응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감수함수 아니면 증가함수만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감수함수가 이미 선빵을 쳤다라는 것은 얘도 감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 그래, 감수함수구나. 그러면은 y는 x의 교점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둘은 서로 쌍쌍바 관계구나. 이렇게 내가 일단 파악을 하고 스타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자, 그 쌍쌍바 관계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내가 k 값을 모르잖아요. 근데 쌍쌍바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y는 x에 대해서 우리 좀 특별한 점이 y는 x 위에서 교점이 좀 특별한 좀 약간 좀 시그니처잖아. 나머지 쌍쌍바의 가운데에 있죠. 그러니까 꼭 중점은 아닐지라도 항상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중점. 아,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 그 쌍쌍바와 관련돼서 내용을 한 가지 첨가를 해보면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났습니다. 감수함수 두 개가 역함수가 돼서요.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지수로 오감수가 뭐 이런 모양으로 만나죠. 그러면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얘가 a, b일 때 여기서 무조건 하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쌍쌍바들 있잖아요. 그 쌍쌍바들의 그 중점이 항상 이 시그니처가 된다라는 명제는 참일까요? 쌍쌍바. 쌍쌍바. 어, 일단 이만은 참입니다. 이 쌍쌍바의 그 점의 좌표는 아까 a, b면 b, a라고 했었잖아요. 두 개가 쌍쌍바라 했잖아요. 두 개 더해서 중점을 구해보시면은 2분의 a 플러스 b로 각각 갖게 되죠. y는 x 위에 점인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접근이 되죠. 그럼 걔가 저거에 항상 저게 되나? 그렇다면 저기 만나는 그 점은 저게 되나? 그거는 좀 아닐 수가 있죠. 볼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면, 그러니까 그 역함수하고 모함수가 직선이면 그럴 수 있으나 이게 볼록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 그거는 중점이라고는 단정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볼록일 때는. 이렇게 볼록일 때
중점이. 아, 이게 좀 애매하네요. 쌍쌍바. 자, 일단은 좀 킵을 해둘게요. 감수함수에서의 그 쌍쌍바의 중점이 항상 그 유일하게 만나는 그 시그니처의 중점이라 볼 수 있을지 여기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를 봤을 때 그게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그 발레가 좋은 발레가 되네요. 네, 안 됩니다. 중점 아닙니다. 네. 왜냐면요, 보세요. 그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나는 두 점 사이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모양에 따라서. 항상 가운데 있다고도 얘기를 못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쌍쌍바가 가까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에서 만난 점이 이렇게 나오면은 X좌표가 그러니까 그 하나의 걔 이름을 시그니처라고 할게요. 감수함수에서의 교점이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가운데라고 해서 그 무조건 시그니처 뭐 이렇게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운데가 시그니처가 맞습니다. 왜일까요?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면은 여기도 1이 나오고 여기도 1이 나옵니다. y는 x 위에 있죠? 요 녀석이 그 감수함수에서의 그 교점의 시그니처. y는 x하고 만나는 그 유일한 그 한 점.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쌍쌍바인 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쌍쌍바면 아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됐죠? 그 점의 그 좌표 y는 x 그 관계 있었잖아요. 자, 그럼 k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음수가 되겠죠. 양수에서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1보다 큰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대입을 했어요. 근데 음수일 땐 여기다 대입을 했겠죠? 저기 교점의 개수가 3개고 저기다 a 값을 구하여라. 저기 나오고요. y는 x 됐죠. k, fk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 쌍쌍바의 그 관계를 갖고 대입하면 이제 문제가 끝나거든요. 아까 a, b 그리고 그 쌍쌍바가 이제 b, a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가 마이너스 k면 이게 k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k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k가 나온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되는 거죠. 이게 좀 와닿을 수 있으려나? 네, 요건 좀 보완 설명 해줄게요. k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k가 0 또는 3인데요. k가 0이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이 나올 수가 없게 되죠. 쌍쌍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k가 3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k 값을 구하게 되면은 저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쌍쌍관계 관계는 그런 겁니다. 내가 그 내가 쌍쌍방 관계의 두 개의 x좌표를 알았으면은 하나의 그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그 함수 값이 이 녀석의 x값이다. a 값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3을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쪽의 쌍쌍바의 x좌표가 3이니까 그거가 여기에 y값이 된다는 겁니다. 쌍쌍바의 두 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짝꿍을 지은 게 아니라 둘이 y는 x 대칭 관계입니다. 만약에 각각의 내가 x좌표를 안다면 이 x좌표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은 그 저 녀석의 x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저쪽의 쌍쌍바, 내 친구 쌍쌍바인 3의 그 x좌표가 x좌표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니까 a는 1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요 2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볼까? 데자뷰인 줄? 18번도 안 넘어가네. 18번 봐보시죠. 잠깐만요. 뭐야, 지금
8시 50분인데? 잠깐. 아, 네. 이렇게 시간 왜 이렇게 하지?